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는 맥OS 빅서 2021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맥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웹페이지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책갈피와 즐겨찾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맥 컴퓨터의 사파리에서 웹페이지를 책갈피에 추가하고 나중에 추가한 책갈피를 다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책갈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기록을 하는 거죠. 현재 페이지를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다음번에 이어서 보고자 할 때 책갈피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컴퓨터, 인터넷에서 말하는 책갈피도 내가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페이지를 책갈피에 추가를 해서 나중에 다시 방문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사파리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왼쪽에 사이드바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드바에 보시면 즐겨찾기라든가 책갈피 같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때 책갈피 개념 안에 즐겨찾기가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페이지를 책갈피에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주소를 이렇게 사이드바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폴더와 책갈피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거나 이름을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바로 책갈피를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파리 앱을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 책갈피에 추가할 페이지로 이동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상단 메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도구막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쓰여져 있는 부분을 도구막대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도구막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 버튼을 선택을 해가지고 책갈피를 추가를 할 거예요. 책갈피를 추가할 때는 어느 폴더에 추가할 것인지 가장 먼저 추가할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폴더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폴더를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즐겨찾기 안에 책갈피 내용이 저장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갈피의 이름, 보여지는 이름, 그리고 해당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책갈피 추가 작업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페이지를 살짝 이동을 해서 우리 사파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사파리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항목을 사이드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도구막대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자주 접속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 사이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상단에 이제 공유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공유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항목으로 추가할 거니, 어떤 항목으로 공유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두 번째에 있는 책갈피 추가라는 항목을 선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느 폴더에 추가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옵션은 즐겨찾기 안에 해당하는 책갈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해당하는 책갈피의 이름과 설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갈피의 내용을 입력을 했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추가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왼쪽 상단에 있는 사이드바 보기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즐겨찾기 항목 안에 다음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갈피를 추가한 이후에는 사이드바를 통해서 책갈피를 찾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책갈피를 여러 개를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개의 책갈피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책갈피 내에 특정한 책갈피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고자 할 수가 있습니다. 책갈피를 찾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파리 앱에 있는 사이드바 버튼을 먼저 선택을 진행해 주시고 책갈피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이드바 상단에 검색 필드가 뜨게 되는데 해당하는 검색 필드에서 책갈피의 이름, 찾고자 하는 책갈피의 이름을 입력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책갈피를 이제 이동하겠다. 내가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책갈피 항목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사이드바에서 해당하는 책갈피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바로 해당하는 책갈피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책갈피 메뉴를 통해서도 책갈피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갈피 찾기, 책갈피 사용하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자, 화면을 빠져나가고, 자,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우리 사파리로 한번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책갈피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책갈피 항목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스크롤을 내려서 보시면 이제 책갈피 검색이라는 부분이 보여지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검색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점 한 가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한글 데이터와 영문 데이터는 서로 어떻게 전환하나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맥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영키가 오른쪽 하단에 있지 않고 왼쪽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왼쪽 중간에 보면 한 슬래시 A라고 쓰여져 있는 키가 보이실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윈도우즈 컴퓨터에서는 캡스락이라고 쓰여져 있는 키가 되는데 해당하는 키를 누르면 방금 전에 이제 한글 입력 상태였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문 입력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현재 어떤 입력 상태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께서 상단에 있는 도구 막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한글 입력 상태에서는 이렇게 영어 알파벳 A가 보여지게 되고요. 제가 이거를 한글로 전환하게 되면 한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여기서 직접 클릭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수동으로 언어 모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책갈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갈피를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해당하는 메뉴, 우리 상단 메뉴에 보면 책갈피라고 하는 메뉴 막대 중에 책갈피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선택을 진행하게 되면 책갈피에 대한 내용이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단에 있는 책갈피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책갈피로 바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 보기를 선택을 해서 책갈피에서 책갈피를 사용해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머릿속으로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책갈피에 대해서 수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책갈피를 만든 이후에 책갈피에 대해서 이름을 변경을 한다거나 기존에 만든 책갈피를 삭제해야 된다거나 또는 새로운 폴더를 추가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용자 정의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책갈피를 관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책갈피 메뉴로 이동을 한 다음에 책갈피 또는 폴더에서 컨트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게 되면 단축 메뉴가 뜨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름을 변경하거나 편집을 할 수 있고 우리 윈도우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F2를 눌러서 이름 변경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 맥북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버튼을 세게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압력을 맥북이 느낄 수는 없을 테니까 세게 클릭한다라기보다는 좀 길게 꾹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책갈피에 대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게 돼요. 자,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편집을 진행할 때 당연히 책갈피 URL 주소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만들었던 책갈피의 내용을 복사 또는 삭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책갈피의 폴더를 새롭게 만들고 또 폴더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보기를 선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께서 책갈피 편집 메뉴를 통해서 직접 책갈피를 사용자 정의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이동해서 책갈피 관리하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사파리 인터넷 브라우저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책갈피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책갈피 항목을 꾹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 변경 그리고 삭제 작업을 바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꾹 누르면 이렇게 세게 누르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끔 텍스트가 선택이 되고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속성 메뉴가 표시가 돼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상단에 있는 책갈피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중간에 보게 되면 책갈피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설정 메뉴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추가한다거나 폴더를 새롭게 만든다거나 기존에 만들었던 책갈피를 편집하는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직접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바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책갈피의 이름 변경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주소 URL 주소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사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폴더를 하위 폴더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바깥쪽에서 새로운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하나의 폴더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폴더를 업무용이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업무용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고 내가 예를 들어서 기상청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업무용 안으로 끌어주게 되면 업무용 안에 기상청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밖으로 빼올 수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폴더 자체에 대한 관리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폴더 안에는 몇 개의 항목이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세히 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별 표시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표식을 해서 강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갈피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맥용 사파리에 웹사이트를 추가하는 다양한 방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즐겨찾기에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추가를 해서 결론적으로 클릭 한 번만으로 빠르게 접속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하는 포인터를 끌어서 한번 우리가 즐겨찾기 웹사이트를 한 번에 원샷 원킬로 끝내보도록 하죠. 자, 맥용 사파리 앱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여러분들이 스마트 검색 필드, 여러분들 주소가 표시되거나 또는 해당하는 사이트 이름이 표시되는 스마트 검색 필드 위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왼쪽 끝 한 번에 추가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즐겨찾기를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즐겨찾기에 웹사이트를 바로 추가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바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사파리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유튜브가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유튜브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탭을 추가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즐겨찾기에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제 주소가 또는 사이트 명이 표시되어 있는 스마트 검색 필드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페이지를 읽기 목록에 추가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플러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즐겨찾기 안에 추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끌어서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사이트를 바로 한 번에 즐겨찾기 항목에 추가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북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웹사이트에 추가하는 기능, 웹사이트에 사이트를 추가 등록하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겨찾기 위치, 순서나 이런 걸 바꾸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위치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름을 편집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이름을 꼭 세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제거를 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한 항목을 꾹 누르면 제거 아이콘, X 모양이 떴죠. 선택을 해서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즐겨찾기에 대한 세부적인 환경 설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즐겨찾기를 실질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 즐겨찾기에 등록한 항목은 스마트 검색 필드에서 바로 해당하는 즐겨찾기 보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화면을 이동해서 보자면, 자, 우리 화면 이동해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사파리로 이동해서 보면 이렇게 해당하는 데이터가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 해당하는 부분을 다 지워보면 이렇게 즐겨찾기라는 부분이 떠요. 자, 보시면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자, 애플, 무제 폴더, 아이클라우드 순서가 어때요? 똑같죠? 제일 마지막에 다음까지 있는 게 똑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라고 하는 항목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즐겨찾기 안에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선택을 하셨을 때 이 항목이 좀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당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항목이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많을 경우에는 더보기 선택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항목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는 장점 자체가 이렇게 해당하는 스마트 검색 필드를 선택했을 때 즐겨찾기 항목에서요 바로 해당하는 사이트로 이동하게끔 지원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맥용 사파리에서 다른 기기에서 열린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기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가 기본 앱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또는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적인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사파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또는 다른 기기에서 애플 맥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애플 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애플 계정. 애플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동일한 애플 계정으로 접속한 사이트에 대해선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핸드폰으로 봤던 사이트 컴퓨터로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플 계정, 다른 말로 이제 아이클라우드라는 통합 계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아이클라우드의 환경 설정에서 해당하는 동기화 작업이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이 되셔야 되겠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운영체제는 iOS라고 하고, 우리 맥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맥 OS라고 하잖아요. 이런 운영체제가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어야 해당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탭 개요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탭 개요보기.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자의 다른 기기에서 열려있는 웹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 기록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떤 페이지에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동기화가 되어 있다면 다른 기기에서는 어떤 항목을 선택을 했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파리에서 이동해서 보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단 도구 막대 중에 탭 개요 보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기에 열려있는 웹페이지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가 아이폰을 쓰진 않다 보니까 다른 기기가 없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기에 연결이 동기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기기에 열려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강의 교환 10페이지에서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말 자체가 다른 기기에서 열려있는 웹페이지를 보겠다라고 할 때 탭 개요 보기 버튼을 눌러라.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클릭해서 바로 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다른 기기에 열려있는 웹페이지 닫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 뜨는 창 중에서 닫기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웹페이지를 종료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사파리에 대한 관리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라는 말 아세요? 홈페이지. 자, 홈페이지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사파리를 딱 처음 켰을 때 처음에 어떤 페이지가 뜰 거냐, 시작 페이지를 무엇으로 할 거냐,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라고 사파리에선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크롬이나 뭐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이거를 시작 페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시작 페이지, 홈페이지 둘 다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홈페이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파리 윈도우를 실행하거나, 윈도우는 프로그램 창을 말해요. 또는 새로운 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한번 직접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사파리로 이동해서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화면, 하나의 페이지가 보여지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탭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버튼. 자, 얘를 누르면, 자, 하나의 창 안에 여러 개의 인터넷 페이지를 동시에 띄울 수가 있다는 걸 또 추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작 페이지. 네, 이렇게 시작 페이지라고 하는 걸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변경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교환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환경에 대한 세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맥용 사파리 앱을 접속을 해가지고, 자, 사파리 환경 설정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일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필드에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현재 접속해 있는 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라고 했을 때 이 네이버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현재 페이지로 설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재 페이지에 있는 주소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URL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을 어떨 때 해당하는 홈페이지가 표시되게끔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처럼 이렇게 탭을 추가했을 때 해당하는 홈페이지가 실행되도록 네이버로 했다라고 하면 새 탭을 추가했을 때 기본적으로 네이버 웹페이지가 뜨도록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새로운 윈도우를 열겠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새로운 사파리 프로그램, 새로운 사파리 창을 실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홈페이지가 뜨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우리 사파리로 이동을 해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사파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사파리라는 글씨.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왼쪽 상단에 쓰여져 있는 부분이 바로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사파리인데, 사파리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 설정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 볼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파리의 설정이 보이는데 우리 뭐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홈페이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현재는 애플.com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으로 하겠다. 잠깐만요. 한글 입력이 안 되네요. 제가 수동으로 바꿀게요. 자, www.naver.com 뭐 iPad HTTP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을 어떨 때 이제 새로운 윈도우를 실행했을 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탭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실행되게끔 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새로운 윈도우를 시작했을 때 어떤 페이지가 뜨게끔 할 것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윈도우 또는 새로운 탭을 시작했을 때 홈페이지 네이버닷컴으로 이동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둘 다 이제 홈페이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닫아주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탭을 추가를 하거나 또는 아예 사파리를 꺼볼게요. 끄고 다시 한번 사파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시작 페이지가 네이버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사파리 메뉴 클릭하고, 자, 우리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여기서 홈페이지에 대한 주소를 입력한다. 또는 현재 현재 열려져 있는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현재 페이지로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새로운 윈도우 열기, 새로운 탭 열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로 변경을 해 주시면 끝난다. 어렵진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맥용 사파리에서 다른 브라우저에 있는 책갈피라든가 방문 기록이라든가 암호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구글 크롬 또는 파이어폭스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러한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파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동으로 또는 나중에 수동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뭐 파이어폭스, 크롬, 그리고 HTML 포맷으로 된 책갈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다른 브라우저에 있는 거를 우리 사파리로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파일의 가져오기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크롬 파일 또는 이제 파이어폭스 파일을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물론 당연히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내보내기 따로 사본에 저장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항목을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맥 컴퓨터에 해당하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가져오기를 진행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또는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아닐 경우에는 파일의 가져오기에 HTML 파일 책갈피에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해가지고 HTML 파일을 책갈피에 추가해서 가져오는 기능도 지원을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사파리로 이동을 해가지고 자, 해당하는 사파리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파리에 대한 다양한 메뉴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제 가져오기가 있어요. 가져오기. 가져오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가 크롬이 있다라면 크롬이 뜨겠죠. 선택을 해가지고 크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사파리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는 파일의 가져오기 선택해가지고 HTML 파일 책갈피에 추가가 있죠. 선택을 해서 HTML 파일을 가져와서 추가하는 부분도 제공을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맥용 사파리를 사용해서 특정한 항목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파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해당하는 다운로드를 진행할 때 해당하는 다운로드 파일이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경고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경고창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해당하는 소스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열지 말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진행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여기 있는 공유 버튼 왼쪽에 다운로드 이렇게 생긴 화살표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 하단에 있는 막대를 통해서 이 막대 표시 모양을 통해서 전체 다운로드 중에 현재 얼마까지 다운로드가 됐는지 퍼센테이지를 대략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단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전체 크기가 얼마고 현재 얼마까지 다운로드가 됐고 초당 몇 메가바이트를 다운로드한다 이러한 정보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X나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일시 정지하거나 재개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다운로드에 대해서 항목을 관리할 수 있고요. 자, 다운로드한 목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파리에서는 1일 후에 해당하는 다운로드한 항목이 자동으로 제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를 한 이후에 중요한 파일이다 라고 하면 따로 다른 위치나 복사본을 따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항목이 자동으로 제거되는 시점을 변경하겠다라고 할 때는 사파리 환경 설정 그리고 다운로드 목록 항목 제거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간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이동해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파리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여기 사파리에서 환경 설정 메뉴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일반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파일 다운로드 위치 보여지고 있고 다운로드 목록에 대한 항목 제거가 기본적으로 1일 후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으로 제거하겠다 또는 사파리를 종료할 때 제거하겠다. 근데 사파리를 종료할 때 제거하면 이제 프로그램 닫을 때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는 거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을 때 제거한다. 이건 사실 그렇게 좋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동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자동 삭제가 안 되게끔 이렇게 옵션을 변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좀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사용 방법 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까지 우리 인터넷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는 다양한 환경 설정 방법들에 대해서 기본 기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